NFT 전략 게임 더 랜드 오브 컨퀘스트가 셔터드 레기온으로 리브랜딩하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새로운 명칭은 플레이어에게 실시간 상황 구현 및 다른 플레이어나 컴퓨터와의 경기에서 흥미로운 승리를 달성하는 전략적 게임 등 궁극적인 게임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헌신을 반영하였다. 지난해 더 랜드 오브 컨퀘스트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셔터드 레기온은 게임 속 디지털 자산인 $SLG 토큰의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 상장과 고우코무즈 런치패드에서의 이고우 성공 등과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해 7월에는 후오비 벤처스가 주도하고 미라나 벤처스, 파펀, CCV, C2, 뉴스타 벤처스, NGC 벤처스, K300 벤처스, 크립타프드 등이 참여한 첫 번째 투자 라운드를 성료하였다. 셔터드 레기온 개발팀은 당초 이번 달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시작으로 프로젝트도 공식 출범하고자 했으나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개발팀은 리브랜딩과 새로워진 게임을 선보이면서 사용자에게 기대 이상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셔터드 레기온은 리브랜딩과 함께 프로젝트와 제품, 생태계, 커뮤니티 등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게임 속에서 $SLG 토큰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리브랜딩과 함께 새로운 토크노믹스 설계의 도입과 게임 내 메커니즘에 더 적합한 NFT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했다. 또한 사용자의 새로운 기회와 게임 속 거래를 위해 다른 생태계와의 이관 가능성도 탐색한다. 현재 셔터드 레기온 개발팀은 신규 기능과 툴, 커뮤니티 활용 및 생태계 도달과 사용자 채택률 증가 방안을 모색하고자 신규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의 생태계를 적극 조사 중이다. 이외에도 수주 이내로 신규 웹사이트와 로드맵, 비공개 베타 테스트 계획, 신규 토크노믹스, 게임 플레이 업그레이드 사항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반 프리랜서 플랫폼 유웍스가 자체 발행 토큰 웍스를 사전 판매한다. 사전 판매 단계에서 구매자에게 보너스 25%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웍스는 프리랜서, 기업가 및 비즈니스가 재정적 미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보안, 투명성,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최첨단 솔루션을 제공하며 폴리곤 네트워크에 구축될 예정이다. 중개자의 개입 없이 고객과 직접 연결이 가능해 사기 위험성을 줄이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 유웍스는 사용자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위해 인터파이 네트워크와 솔리드 프루프의 감사를 받았다. 유웍스는 발전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부터 고도로 확장된 네트워크까지 많은 투자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확장성과 탈중앙화, 규제 불확실성 측면에서 트론과 디센트럴랜드의 입지를 위협할 잠재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론은 네트워크의 확장성 문제를 직면하였다. 트론 네트워크 내 사용자와 탈중앙화 앱이 증가할수록 거래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트론은 종종 탈중앙화가 부족하다는 비판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트론 재단이 전체 트론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보유한 데다가 소수 대표자가 네트워크를 통제하여 중앙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센트럴랜드는 혁신적인 컨셉을 제시했으나 플랫폼의 주류 채택 구제, 기대 이하의 사용자 기반 확보 등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개발자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디센트럴랜드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익화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다른 가상 세계 및 플랫폼 간의 상호 운용성 부재 탓에 사용자의 자산 및 사용 경험, 이동이 제한되었다. 한편 웍스 토큰은 현재 $0.0065 선의 거래가가 형성되었으며 투자자 사이에서 올해 훌륭한 투자 수입을 거둘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웍스 측은 이번 사전 판매 후 25년간 유동성 고정을 약속하였다. In just 17 days, we managed to complete funding stage 1 selling 100 million works as such. The price of works will be increasing from its current price of $0.0065 to $0.0075. This increase will be occurring Sunday 23rd April at 21시 00분 UTC 샤프웍스 디스럽티브 글로벌 ICO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에 따른 은행권 불안 이후 긴급 대출한 금액이 최근 5주 사이 처음으로 증가하면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준이 19일까지 일주일간 금융권에 제공한 미결 대출액은
1439억 달러를 기록, 전주의 1395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2주 전 대출액 1487억 달러보다는 작지만 은행권 불안에 따른 자금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구체적으로 연준의 전통적인 재할인 창구 대출액은 19일까지 일주일간 699억 달러로 2주 전 697억 달러나 직전 주의 676억 달러보다 늘었다. 시중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난달 만든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740억 달러로 2주 전 790억 달러보다 줄었지만 전주의 718억 달러보다는 많았다. 한편 연준이 미국 국채 보유분을 담보로 각국 중앙은행에 달러를 대출해주는 환매조건부 채권 거래액은 19일 기준 200억 달러를 기록, 12일에 300억 달러보다 줄었다. 고금리와 예금 인출 흐름에 직면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은 보유 채권의 평가 가치 하락 후 자금 마련을 위해 손실을 확정했고 결국 지난달 10일 무너진 바 있다. 이후 뉴욕주 소재 시그니처 은행이 같은 달 12일 연이어 무너졌고 미 당국은 서둘러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연준이 지난해부터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대처대조표 축소를 이어왔지만 은행권 불안 진정을 위한 긴급대출 등으로 인해 이러한 움직임이 주춤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19일 기준 연준의 대처대조표 규모는 8조 6,430억 달러로 12일에 8조 6,650억 달러보다 줄었다고 전했다. 연준 인사들은 최근 긴급대출 확대를 촉발한 은행들이 소수에 그쳐 제한적인 만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날 한 행사에서 은행권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회복력 있다고 말했다. 또 긴급대출 수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향후 대출이 줄어들지에 대한 질문에 시장 상황에 달려있겠지만 은행들이 유동성이 필요할 때 재할인 창구 대출을 활용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재할인 창구 대출 시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을 우려해 이용을 기피해왔는데 인식을 바꿔 필요하면 쓰도록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윌리엄스 총재는 재할인 창구 대출에 대해 중요한 수단이자 정상적인 조치라면서 사람들이 이 대출을 쓰지 않도록 만류하고 다시는 낙인 찍으려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을 확보 중인 몬테네그로 검찰이 그를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현지 일간지 법에다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법원에 이들의 구금 연장을 청구했다. 전 세계에서 50조 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권 대표는 도주 11개월 만에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세르비아에 숨어있던 그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몬테네그로로 넘어와 포드고리차 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건거됐다. 몬테네그로 현지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사용하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수화물 검사 과정에서 벨기에와 한국 여권도 발견됐다. 인터폴 조회 결과 벨기에 여권 역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권 대표 등에게서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를 압수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이튿날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권 대표 등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했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됨에 따라 테라,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국내 법적 처벌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로선 권 대표에 대한 몬테네그로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다른 나라로 신병이 인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권도영이 여권 위조 사건에 대해 몬테네그로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복역해야만 인도를 요청한 국가로 인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다만 5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 판례상 일반적으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보이스라브 제체비치 변호사는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여권 위조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 대표 측이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실제 송환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코바치 장관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권 대표의 몬테네그로 국경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현지 언론 매체가 전한 공소장에는 관련 혐의가 담기지 않았다. 앞서 주요 외신 보도를 통해 권 대표가 체포 직후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현지 검찰은 아직 기소 전 단계라고 정정한 바 있다. 경찰이 공문서 위조 혐의를 달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을 주요 외신에서 기소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로커스체인의 개발사인 블룸 테크놀로지는 21일 글로벌 거래소 쿠코인의 로커스체인을 상장한다고 밝혔다. 쿠코인은 코인마켓 캡 기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글로벌 거래소로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약 1,000만 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 로커스체인의 토큰 거래는 한국 시간 기준 4월 21일 오후 7시에 시작된다. 로커스체인은 탈중앙화, 확장성, 그리고 보안성을 모두 동시에 해결하는 것에 최초로 성공한 차세대 블록체인 프로토콜로서 완전히 탈중앙화된 상태의 퍼블릭 웹3 네트워크를 실제로 빠르고 안정적인 상태로 동작시킬 수 있다. 지난 12월 오픈한 로커스체인의 메인넷 기술 실증 버전 게메케이는 전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이 중앙서버를 대체하는데 성공한 기술로서 중앙서버를 운영하는 운영사가 없더라도 게임의 플레이어가 존재하는 한 온라인으로 게임 플레이가 영구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다. 게메케이는 완전 탈중앙화 방식으로 구성된 로커스체인의 기술 기반 서비스이므로 해킹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동시에 서버 운영 비용의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서비스이고 분산 원장의 저장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베러파이어블 프루닝 기술과 전 세계 최초로 탈중앙화된 다이나믹 네트워크 샤딩 기술의 개발에 성공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아무리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여도 수초 이내에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 게메케이는 런칭과 동시에 전세계 넘버원 게임 퍼블리싱 플랫폼인 스팀을 통해 게메케인이 적용된 킹덤 언더 파이어다. 더문앱스는 여행 멤버십 NFT 프로젝트 메타에어라인과 포괄적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사의 전략적 마케팅 및 프로모션 협업 등 비즈니스 가치 제고를 위한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해 이루어졌다. 더문앱스가 운영하는 레저 메타버스 프로젝트는 자체 개발 메인넷인 레저 메타버스 블록체인과 독자적으로 구축한 AK 보상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 창출을 통해 웹 3.0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비전을 가진 프로젝트다. 현재 NFT 마켓플레이스 플레이놈, 웹 3.0 커뮤니티 LN노바, 웹 3.0 디지털 지갑 배렴 원리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메타에어라인은 여행 NFT 멤버십 프로젝트로 여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골프장 예약 플랫폼인 부킹패스를 내달 런칭할 예정이다. 부킹패스에서는 아시아 톱 100 그리고 대한민국 탑 10에 선정된 골프장 등 수도권 및 충북 지역의 프리미엄 회원제 골프장과 퍼블릭 골프장을 예약할 수 있으며 토스페이먼트 연동으로 카드, 계좌 등 결제 수단을 비롯해 토스페이 등 주요 간편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 메타에어라인은 커먼 컴퓨터에서 운영 중인 AI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여 골프장 이미지 제작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메타에어라인은 최근 코스피 상장사인 다우기술 그룹사 기다리 스튜디오와 영화 뜨거운 PNFT를 공동 제작했으며 큐버스랩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더문앱스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은 양사 모두에게 시너지를 창출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웹 3.0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 양사 간의 긴밀한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에어라인 측 관계자는 타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회원제 골프장 예약 제공을 사전 이용자들에게 시행했으며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여행이라는 테마와 관련한 멤버십 발행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모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의 다음 달 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경제가 아직까진 금리 인상에도 버틸 힘남아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 등은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금융권 신용 불안 문제가 불거졌지만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제가 버틸 힘이 남은 만큼 물가 잡기에 더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메스터 총재는 20일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이루기 위해 연준의 기준금리가 5%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아직은 경제가 금리 인상에 대해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면서 자신의 초점이 인플레이션 하락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전의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19일 장마감 후 열린 한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면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통화정책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 로건 댈러스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고 말했고 미셀 봄원 연준 이사도 연방준비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물 거래 기업인 CME 그룹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연준이 다음 달 2에서 3일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다. 연준은 올해 두 차례 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했다. 라가르드 인플레, 우리 목표보다 너무 강해 22 총재도 물가를 잡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도 성향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는 20일 파리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리 목표보다 너무 강하다면서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더 남았다고 말했다.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22 목표 1%의 3배가 넘는다. 다음 달 4일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2%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재검토할지에 대해 라가르드 총재는 가까운 미래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우선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도달했는지 확인한 뒤 모든 종류의 의문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파 성향의 클라스크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다음 달뿐 아니라 7월까지 계속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총액 기준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0일 장중 한때 28,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글로벌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 시간 21일 오전 10시 34분 현재 기준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43% 하락한 28,239달러를 기록 중이다. 트레이딩뷰 데이터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BTC-USD 거래상은 미국 증시 마감 직전 27,991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반등했다. 한때 31,000달러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지난 18일 3만 달러를 내준 이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약세는 글로벌 금리 인상 우려와 유럽연합 의회 규제안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EU에서 모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의 다음 달 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또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유럽연합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포괄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의 이번 입법은 미국과 영국에 앞서 코인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으로는 세계 최초다. 블룸버그는 그동안 급등에 따른 매도 압력과 함께 영국의 3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1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도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한편 외환시장 업체 왬다의 수석시장 분석가 에드워드 모야는 이메일을 통해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은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자가 암호화폐 거래소 거인 코인베이스가 미국을 떠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모양은 코인베이스가 미국 시장을 떠난다면 많은 미국 트레이더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데 확신을 갖지 못할 것이고,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임을 의미한다며 비트코인은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확보될 때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는 곧 가격이 더 낮아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포춘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이르면 다음 주 버뮤다에서 파생상품 거래소를 오픈할 계획이다. 소식통들은 이 거래소가 무기한 스왑 거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버뮤다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상태다. 유럽연합의회가 20일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인 마이카를 통과시킨 가운데 리플의 국제정책 담당 고문 수잔 프리드먼이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보다 집행에 더 초점을 맞추는 사익 이유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진보적으로 접근해 큰 진전을 이뤘다. 우리는 유럽 시장에서 더 큰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고문이자 암호화폐 중심 벤처 캐피털 코인 펀드의 회장인 크리스 퍼킨스는 미국은 암호화폐 혁신에서 뒤처질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퍼킨스는 10가지 암호화폐 규제 원칙을 발표하고 EU의회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인 미카가 방금 통과됐고, 홍콩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문을 열었다. FTX 붕괴 이후 미국이 반암호화폐적 규제에 갇혀있는 사이 다른 나라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기회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차우창펑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를 통해 유럽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법안 미카를 통과시켰다. 이는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유럽이 사용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맞춤형 규정을 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EU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명확한 규칙을 제시했다. 미카는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업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규정 준수를 위해 향후 12에서 18개월 동안 비즈니스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럽의회 의원 어니스트 우르타소는 미카는 시행도 전에 이미 구식이 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카는 약 3년 동안 준비된 법안이기 때문에 최신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미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암호화폐 거래소 붕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여러 중요한 규제 문제들은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으며, 이처럼 미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의회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포괄 법안을 통과시켰다. EU의회는 이날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가상화폐 규제 패키지 미카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업체들이 고객 식별을 의무화하도록 한 별도 법안도 찬성 529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유럽의회의 이번 입법은 미국과 영국에 앞서 가상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뉴욕 증시는 테슬라 등을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에 하락했다. 2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0.39포인트 하락한 33,786.62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4.73포인트 떨어진 4,129.79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7.67포인트 밀린 12,059.56으로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기업 실적과 연방준비제도 당국자 발언 등을 주시했다. 전날과 이날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 에튼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가 모두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했다. 테슬라는 1분기에 순이익이 24% 줄었다고 발표했으며, 조정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매출 총이익률이 19.3%로 시장이 예상한 22.4%를 밑돌았다. 전날에는 올해 들어 6번째 가격 인하를 발표하면서 이익률에 대한 우려를 더욱 높였다. JP모건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에 해당하는 비중 축소로 제시했다. 테슬라 주가는 10% 가까이 하락했다. 미국 대표 자동차 업체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도
각각 2%, 3% 이상 하락했고 전기차 업체 리비앙과 루시드의 주가도 각각 3%, 7% 이상 떨어졌다. 에튼트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놨다. 에튼트는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영업수익과 잉여현금 흐름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주가는 10% 이상 하락했다. 신용카드 업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1% 이상 떨어졌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의 16%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중 62%가량이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했다. 연준 당국자들은 최근의 신용 환경 위축에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날 장마감 후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으며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통화정책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통화정책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면서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추가로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기저 인플레이션 지표는 고점 이후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며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향해 가려면 기준금리가 5% 이상으로 다소 더 제약적인 수준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대체로 부진했다. 컨퍼런스 보드의 3월 경기 선행 지수는 전달보다 1.2% 하락한 108.4를 기록해 2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컨퍼런스 보드는 올해 중순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3월 기존주택 판매는 2.4% 줄어든 444만 채를 기록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거래된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37만 5,700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0.9% 하락해 2012년 1월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지난 15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5,000명 증가한 24만 5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4만 명을 약간 웃도는 수치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지역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4월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31.3을 기록해 전달의 마이너스 23.2에서 추가 하락했다. 지수가 제로를 밑돈다는 것은 제조업 활동이 위축세임을 보여준다. 해당 지수는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했다. S&P 500 지수 내 11개 업종 중에서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고 10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다. 이미 소비재와 부동산 관련주가 1% 이상 하락하며 낙폭을 주도했다. 미국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업체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는 예상과 달리 분기 손실을 기록한 데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화웨이의 제품을 공급한 혐의로 3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에 9% 이상 하락했다. 카지노 업체 라스베이거스 샌즈의 주가는 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3% 이상 올랐다. 랜리서치의 주가는 기대를 밑도는 실적에도 이번 실적이 바닥일 것이라는 기대에 7% 이상 올랐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들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도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며 동시에 이번 실적에서 소비가 둔화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가중한다고 말했다.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수잔나 스트리터는 마켓워치의 주식 거래는 활기가 없으며 유가는 계속 하락하고